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하이키서희가 전하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김희영님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릴 적엔 그리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다. 모범생 같은 얼굴에 집에서 자른 듯한 앞머리, 뿔테 안경 그리고 촌스러운 한물간 후줄근한 옷들을 입었고 성격도 내성적이라 더더욱 그럴만했다. 중학교 입학하고 남들이 다 한다는 화이트데이, 밸런타인데이 기념일을 친구들한테 받아본 적이 없었고 누구나 다 온다는 사춘기도 별 문제없이 지나갔던 것 같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더니 소리를 질렀다. 그 친구의 표정을 보니 화상같이 터질 듯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야, 너 나 무시해? 아침에 등교할 때 눈을 마주쳤는데 왜 내 인사를 무시해? 나는 영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그 친구는 그럴수록 더 화내기 시작했고 주변 친구들도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그 일로 사이가 서먹해졌고 서운함과 속상함이 밀려왔지만 정작 뚜렷한 원인을 모른 채 지냈다. 이후로 친구들도 서서히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 부모님이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내 방에 보니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았다. 그것은 청각장애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뒤에서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뒤이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교할 때의 일이었다.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부르더니 학생! 뒤에 차가 와! 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뒤를 흘끗 보니 뒤에 바싹 붙은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화내며 욕을 하고 있었다. 너무 당황스러워 엉겁결에 자리를 비켜주었으나 운전자는 지나가면서까지 욕을 했다. 그렇게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억울함에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흘렀다. 내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게 된 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방황을 많이 했고 비싼 돈을 들여 마련한 보청기를 한 달 만에 몰래 버린 적도 있었다. 엄마는 딸아이가 전보다 많이 달라진 모습에 놀란 눈치였다. 무기력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점차 지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으나 마지막에 실패했다. 그때 나에게 빗줄기 같은 희망이 나타났는데 그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림을 그리면 재미있고 행복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잊고 온전히 미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술을 더 배우고 싶어 예고를 다녔고 졸업할 무렵 부모님이 하드렌즈를 입학 선물로 해주셨다. 처음으로 껴본 하드렌즈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그동안 안경을 써왔던 내 모습이 달라 신기했다. 어릴 적 없었던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학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냈다. 학교에서 축제가 열리기 전날 학과 내에서 미인대회, 댄스대회 등에 나갈 참가자를 뽑고 있었다. 학과 선배, 동기들이 나를 지목하면서 추천했다. 하지만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주목받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거절했다. 그 후 다른 대학교에 편입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는데 그때 손짓으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았다. 신기한 반면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 손짓을 더 알아보았다. 이후 그것을 수어라고 부르며 수어로 소통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농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어를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농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제2회 미스 데프 코리아 대회가 참가자를 모집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원해보고 싶었다. 엄마한테 조언을 얻고자 여쭤보니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라며 아낌없이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다. 처음엔 설렘 반, 긴장 반이었지만 당장 문제는 오디션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였다. 장기자랑조차 해본 적이 없고 중학교 음악 수업 때 박자와 음이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른 게 다였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오디션을 본다는 건 나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다. 그런 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여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었고 본선 대회까지 나가서 결국 진에 당선되었다. 진에 당선되면 체코 세계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주어졌고 세계 농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국제 수어를 배워야 했다. 장기자랑은 한국의 전통적인 것을 준비한다고 했다. 당시 나는 졸업 전시회를 앞둔 학생이자 취업 준비생이었고 2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힘든데 3마리 토끼는 두말할 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하기 싫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국악원 원장님한테 한국무용 개인 레슨을 받았다. 한국무용은 대부분 잔잔하고 느린 음악들이 많아 박자를 맞추기 쉽지 않았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무용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평일마다 3-4시간 정도 자면서 졸업작품에 매진했고 주말이면 서울에 올라가서 국제 수어를 배웠다. 그러다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다. 몸을 무리해서인지 허리 디스크가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었나? 단지 장애 하나 때문에 쉽게 포기한 적이 많지 않았나 싶었다. 그때 희망이라는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날 체코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체코 프라하.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다. 체코 세계 미스 월드 대회에는 54개국 나라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동안 노력한 결과로 전체 8위를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그 경험을 통해 대다수 연예인들을 배출한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모델 선발대회 본선을 진출하게 되었고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모델 활동을 하기도 했다. 눈에 띄지 않는 아이에서 눈에 띄는 아이로 성장해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느낀 그 짜릿한 감정은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생생하다. 나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리 눈앞에 있는 단단한 벽이 깨기 힘들더라도 희망을 안고 나아간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장애는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누구나 기회를 얻는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읽으면서 저는 저희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가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노래도 이 글에서와 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나아가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의미가 저희한테도 적용되고 장애인분들한테도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희영님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와 함께한 하이키 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